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스타 라이브에 이제 큐브 식빵을 이제 진행하게 될 이용원 기능장입니다. 옆에는 박정은 기능장.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정재용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인스타로 해갖고 그 큐브 식빵을 하게 됐는데 좀 부족하고 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상 저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고 이제 여기 오늘은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먼저 이렇게 우녹스사와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콜라보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드리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먼저 갔네. 일단은 이제 재료부터 이제 이게 50분 내에 식빵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옆에서 많이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재료는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첫째로 이제 밀가루, 강력, 설탕, 그리고 분유, 아몬드 분말, 그리고 타피오카 분말, 그리고 소금, 계량제, 버터, 이스트, 계란, 물, 콩코아. 이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재료 같은 경우는 타피오카하고 이제 타피오카가 좀 생소를 하는데 이거는 타피오카 분말은 보통 이제 뭐 펄이나 펄 같은 경우는 보통 뭐지 음료수 먹는 거? 버블티. 버블티 같은 경우 보면 알맹이처럼 이제 그런 거를 분말화 시키는 게 이 타피오카 분말입니다. 이게 보통 식빵에는 아몬드 분말하고 타피오카가 보통은 거의 잘 안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좀 쫄깃하게 브리오시 반죽이라서 좀 쫄깃하고 그리고 좀 고소하게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타피오카하고 아몬드 분말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하면 좀 더 이제 맛이 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 큐브 식빵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좀 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이쁘게 장식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좀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속에 들어갈 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재료집 같은 데는 뭐 크리미 믹스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직접 끓여서 이제 끓이는 과정도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러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캐러멜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도 캐러멜을 직접 만드는 것도 한번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 연기가 좀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식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초콜릿 장식을 하는 거는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갖고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할까요? 네. 이제 자 이제 일단 재료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강력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붓는 동안에 내가 이제 강력 그리고 버터는 이게 믹싱 할 때 저 발전 단계에서 넣을 겁니다. 믹싱은 보통 이제 픽업 그리고 발전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가 있는데 렛다운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렛다운은 보통 햄버거나 뭐 잉글리시 머핀 할 때 쓰는데 저희는 이제 그 최종 단계까지만. 왜냐하면 그때가 뭐 신장성이나 탄력성이 가장 좋을 때라서 거기까지만 가서 믹싱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탕, 뭐 아몬드 분말, 그리고 설탕, 그리고 넣으실 때 여기 한 번만. 네. 소금. 소금은 뭐 천일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금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금이 제일 그냥 편한 겁니다. 그리고 분유. 아까 이게 분유는 저희는 이제 탈지 분유, 재료집에서 많이 쓰는 분유. 전지 분유는 향은 좋은데 일반 제과점에서 쓰기에 이제 빵할 때 쓰기에는 아무래도
그 버터 그 이제 지방 함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탈취분유를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취분유 그리고 이제 이스트는 생이스트도 쓰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골드 이스트라고 해서 이게 드라이 이스트인데 드라이 이스트를 좀 이거 풀어서. 드라이 이스트하고 우유하고 같이 풀어서 좀 부족한 게 좀 많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이거 풀어서. 이스트 그리고 잠깐만 네. 아래로 코코아는 넣지 않습니다. 코코아는 이제 반죽을 두 가지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코코아를 따로 아마 반죽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드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유에다가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믹싱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전지분유랑 탈취분유 차이점. 전지분유하고 탈취분유의 차이점은 전지분유는 이제 우유 성분을 이제 전체로 분말화 시킨 게 전지분유고, 그리고 이제 탈취분유는 거기에서 이제 지방 성분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취분유 같은 경우는 제과 제빵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전지분유는 애기들 이유식 거기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 쪽으로 가실까요? 물과 밀가루 성분이 같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되면 이제 클린업 단계가 한 덩어리가 뭉쳐지는 단계. 이게 뭉쳐질 때까지 천천히 이제 믹싱을 하면 서서히 한 덩어리가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뭉쳐지고 나면 이거? 이렇게 뭉쳐지고 나면 이렇게 이제 버터를 투입을 합니다. 두세 번에 나눠서. 네. 버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왜 따로 치느냐면 한 번에 넣고 치는 것보다 나눠서 치는 게 나중에 이제 구웠을 때 그 고소함이라든지 그리고 이 막을 형성을 해서 좀 더 빵 자체가 부드럽고 좀 되게 고소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넣고 치는 겁니다. 천천히 돌아가고 뺄까? 그치.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걸 다 하기에는 이제 뭐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반죽을 치는 것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분할하고 이렇게 거를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뭐 가정용에서도 충분히 작은 믹서기로도 양을 좀 줄여서 믹싱을 하면 충분한 믹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반죽 믹싱하는 부분이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면 버터가 섞이면서 계속해서 이게 소화가 되면서 믹싱이 되는 거라서 뭐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말은 저도 이제 이게 서울말을 쓴다고 하는데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이제 벽에 달라붙으면 잠깐 끄고 이제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통 이 망은 안전망이라 그래서 그 일반 제과점에 가면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게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게 안전망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지금 몇 단계? 아직 이제 일단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수화를 시키면서 이제 계속 믹싱을 하는 단계입니다. 해서 이제 버터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죽하고 섞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발전 단계로서 믹싱을 좀 더 고속으로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반죽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또 너무 열도 받고. 빵반죽 온도가 보통 26도, 27도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해도 괜찮고. 근데 너무 더운 날은 믹싱을 반죽을 하실 때 뭐 얼음을 좀 넣고 반죽 온도를 최대한도 그렇게 높게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반죽에서 더 맛있는 그 향이나 이제 신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살아나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좀 덜 섞인 건들, 요 정도 상태가 지금 아직 덜 섞여 있는, 이거는 지금 수화되는 작용. 그래서 아직까지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정도가. 그리고 좀 더 이제 섞였을 때 이제 반죽을 좀 보시면 또 틀려지니까. 이제 3단, 2단, 3단. 조금만 더. 네. 이때가 참 달리기가 별로 없긴 한데, 하여튼 잘 보이시는 이렇게 해서 믹싱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버터가 이렇게 얼은 상태에서 넣으면 버터가 풀어지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실온에서 반죽을 하시기 전에 버터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놔뒀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믹싱을 할 때 그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버터는 보통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서도 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버터 같은 경우는 가염성이 있고 무염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유버터로 해서 그 소금이 없는 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이 있는 버터는 아무래도 그 소금장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네. 근데 맛은 우유버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3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믹싱을 좀 잡아줍니다. 한 번 정도 이걸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믹싱하는 방법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이렇게 뭐 많이 보셔갖고 아마 참고하셔갖고 믹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분이라든지 타피오카라든지 뭐 이 성분은 반죽을 할 때 크게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분이 들어가면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3단계로 바꿨습니다. 뭐 다른 거 기계가 뭐 4단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이거 작은 믹서기는 3단이 최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믹싱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최종 단계에서 빼서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믹싱을 어느 정도 하고 반전 단계 가면, 반전 단계면 이게 다 뭉쳐지고 탄력성이 있는 단계. 한 번만 찍어줄까요? 아직도 반죽이 아까보다는 조금 약간 탄력성이 좀 있는 것 같죠? 아까 전에는 그냥 거의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약간 좀 힘이 있는 것 같죠? 예, 요 정도. 이제 지금부터가 믹싱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믹싱만 하는데도 시간이 좀, 반죽이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빵이라든지 뭐 구웠을 때 이제 뭐 향이라든지 이게 되게 고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되게 기분도 좋고. 보통은 이제 그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믹서기를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믹서기는 아마 1kg 양이면 조금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한 500g 정도만 하면 믹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믹싱을 하고
이제 거기서 천천히 거기는 너무 8단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8단을 8단 9단까지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 많은 세게 믹싱을 하면 모터도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한 5단, 6단씩 하면서 이제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믹싱을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의 단계가 옆에 아까 반죽이 있던 게 약간 덩어리를 이렇게 뭉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전 단계가 넘으면 이제 최종 단계까지 옵니다. 네. 이 최종 단계하고 반전 단계는 아마 반죽을 한번 해보셔야 그거 알고 최종 단계를 넘어가면 다운 단계는 이제 이게 식빵보다는 이제 햄버거 빵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게 아까보다는 많이 뭉쳐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탄력이 이게 아까는 그냥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점점 얇은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믹싱을 조금이라면 한 1분 정도만 더 믹싱을 하고 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믹싱을 하면 이제 글루텐이 이제 오버 믹싱이 돼갖고 결국은 식빵 반죽보다는 식빵 반죽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믹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믹싱이 다 됐을 때 다시 2단으로 낮추는 이유는 이제 빵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반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죽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반죽이 잘 돼야 나중에 이제 뭐 발효라든지 굽기라든지 할 때 진짜 안정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해줘요. 보시다시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게 열었을 때 이 막이 형성이 뒤에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얇은 막이 형성되면 믹싱이 완전한 믹싱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 믹싱을 하면 이제 이거는 축 늘어나 버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제일 안정적으로 됩니다. 네. 반죽이 발효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초코빵은 아까 반죽에서 이제 코코아 가루를 더 투입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반죽이 이제 발효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발효시켜서 굽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젓가락 갖고 와요. 저울도 갖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죽이 다 발효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그물망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섬유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발효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이렇게 충분하게 다 보이는 것. 이렇게 되면 충분한 발효가 충분히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브라움스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아니. 그래? 거울을 돌리시면 네. 이렇게 띄워줘. 발효 온도는 보통 20 온도? 발효 온도
발효 실온. 실온? 40분. 발효 실 온도. 실온도? 아, 발효 실 온도. 발효실 온도 50으로 했어. 예? 50. 50도? 아니. 온도. 35 정도가 좋아요. 습도하고 온도는 보통 발효실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35 정도로 맞추십시오. 그러면 습도하고 습도나 온도가 네, 30도. 그 정도로 맞추시면 코코아 가루는 언제 넣어요? 코코아 가루는 믹싱을 할 때 반죽을 만약에 따로 치게 되면 따로 코코아 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따로 친 겁니다. 200.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람수를 띄어서 여기 둥글리기를 가까이에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목소리가 멀어지면 잘 안 돼요. 네. 큐브가 가루 다 같이 넣어도 돼요. 네, 가루는 충분히 다 같이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 초코빵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고 이렇게 믹싱을 하셔도 됩니다. 발효기 따로 없으면 발효기가 따로 만약에 없으면은 비닐 좀 크게 하셔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봉화하시면은 얘도 숨을 쉬면서 반죽을 하는 건데 이게 살아있는 이제 반죽인데 이게 이제 다 묶어놓으면 반죽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구멍 좀 있게 해서 비닐을 충분히 덮어주시고 실온에서 좀 발효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한데 놔두시면 거의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발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둥글리기. 잡을 때는 이렇게 이제 둥글리기를 충분히 해주셔갖고 탱글탱글하게. 200g이죠? 네, 200g씩 하십니다. 220 했습니다. 220 했어? 네. 220g씩 했습니다. 아, 그냥 반죽이 남아서 넣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초코빵도 이제 초코빵도 이렇게 하면 되고 초코빵은 아무래도 코코아 부분이 거의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지방 성분, 이게 기름 성분이 좀 있어서 얘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람수가 좀 작으면 저 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커 올라옵니다. 그래서 코코아가 들어간 반죽 같은 경우는 일반 반죽보다는 그람수를 한 10에서 한 20g 정도는 더 띄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저 틀에서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큐브 틀이긴 한데 보통 9.5 샀어요. 이거는 가로 세로 9.5, 9.5입니다. 네, 9.5, 9.5인데 보통 이게 지금은 주제가 큐브 식빵이니까 큐브 틀에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방산시장이나 뭐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근데 꼭 이렇게 여기다가 틀이 없으면은 식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또 혹시라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틀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둥글리기를 하셔갖고 이제 이대로 발효를 그대로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식혀서 그 가운데다가 이제 좀 있으면 슈크림을 짤 건데 슈크림을 짜고 거기다가 뭐 장식을 하셔도 이게 뭐 나오는데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쁘게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모양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시갖고 이제 중간 발효 10분. 중간 발효를 10분 잡고 틀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넣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네. 이제 지금은 시간이 좀 짧아갖고 이거를 빨리빨리 못 보여드려갖고 이게 길게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저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충분한 발효가 되면 이제 보통 발효 시간은 한 20분 정도를 또 비닐에 덮어서 아니면 발효실에다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 밀대를 갖고 밀어서 기포를 완전히 빼고 막 이렇게 미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다시 커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이거를 밀었을 때 커 올라오면 그 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은 빵을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빵 자체가 결이 이렇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손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틀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네. 저
설명해 주고 저거 틀에 넣어서. 일단 이거 끝나요. 네. 아, 예. 혹시 들렸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코빵하고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알았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꽉꽉 잘 눌러서 이렇게 잡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효되면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반죽 이음새가 위쪽으로 오게 하시는 네. 이유가 반죽을 일단 담을 때는 이게 바닥 부분이 윗면이 되고 윗 부분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음새 부분은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 이렇게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발효 상태는 여기 틀을 봤을 때 이렇게 더 이상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거 뚜껑을 덮으시면 이제 다 옆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조금 이 높이보다 조금 낮을 때 요거보다 조금 낮을 때 이렇게 뚜껑을 덮으셔서 구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구워져서 나오면 이 위가 위가 바닥면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집어넣을 때 바닥 부분이 윗면 위에 부분이 바닥면 그래서 이제 구워 나왔을 때 뒤집어서 뺄 겁니다. 이거 뚜껑을 빼고 뒤집어서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됩니다. 넣자. 네. 넣을 때 이제 컨벡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녹스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구울 때 20분 정도 이제 빵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색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처음엔 초콜릿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황란 그 다음에 이렇게 박력분 그리고 설탕 그리고 버터 그 다음에 소금 약간 그리고 전분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우유는 900g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팩이죠. 한 팩에 설탕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10g인데 원래 220g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절반을 설탕을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절반을 여기다 나눴습니다. 근데 같이 해도 되는데 왜 나눴냐면 이게 우유만 끓이다 보면 우유 바닥에 그 단백질 성분 때문에 다 눌어버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끓이면 이제 바닥 부분이 그렇게 눌지 않고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끓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닥 부분도 그렇게 빡빡 안 닦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유가 끓으면 이제 끌 때까지 하고 여기에 검은 거는 검은색은 여기도 있어요. 요거는 저 바닐라빈입니다. 바닐라빈이 향도 좋고 이제 우유하고 설탕하고 먼저 이렇게 섞어줍니다. 네, 섞어서 먼저 이렇게 섞어줄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계란 이제 황란하고 설탕을 섞을 때 이렇게 만약에 바로 젓지 않고 그냥 놔두시게 되면 노른자가 설탕을 먹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응어리 같은 게 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끓여도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생겨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설탕하고 노른자하고 섞을 때는 같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섞어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섞어놓지 않으면 응어리가 생기는 거는 풀어지지 않고 나중에 끓였을 때도 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번 섞어줍니다. 그리고 박력을 넣고 이제 넣고 섞어주고. 소화요. 굳어져요. 요거는 전분. 이렇게 먼저 섞어 놓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섞어 놓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에는 아마 식빵이 지금 구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슈크림을 끓여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끓여야죠. 버터는 제일 나중에 다 끓이고 난 뒤에 좀 더 부드럽고 향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우유 버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요. 보통은 이제 슈크림은 뭐 믹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믹스식으로 해서 물만 넣으면 되는 뭐 슈크림도 판매를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직접 끓이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근데 유통기간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부드럽고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귀찮기는 한데 꼭 끓여서 슈크림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유가 잘 안 끓네. 네. 미리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바닐라 빈을 같이 이렇게 넣고 끓이는 게 거기 이제 안에 있는 거 충분히 바닐라 껍질. 껍질. 근데 이제 바닐라 빈이 너무 비싸서 보통 한 팩이 뭐 한 20만 원씩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바닐라 빈이 없으신 분은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차라리 또 안 넣고 그 집에 혹시 뭐 드시다 남는 술 있으면 한 뚜껑이 보통 한 20g 정도 가니까 한 뚜껑을 마지막에 버터랑 같이 넣으셔갖고 저으시면은 훨씬 더 향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넣으시면 강력 넣으시면 박력. 강력. 강력? 강력. 박력. 네. 강력, 중력, 박력인데 이제 보통 저희는 박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옆에 테두리 부분이 이제 쫙 하면서 끓어올 겁니다. 근데 넘치기 전에 불을 꺼야겠죠. 지금은 이제 전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 섞였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이 초콜릿은 뭐 따로 녹여갖고 이제 슈크림을 나눴을 때 녹여서 이렇게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고, 만약에 안 녹이고 만약에 그냥 뜨거우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끓어요. 끓을 때 놔두면 넘치고, 여기서 절반만 붓고 이거 남았어. 아, 네. 절반만 붓고 이렇게 먼저 한번 섞어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게 튀겨. 그리고 나머지 거를 붓고 이렇게 이제 불에다가 이제 호화상 이제 크림화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끓여줍니다. 잘 저어야 됩니다. 바닥이 많이 묽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박정원 기능장이 열심히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면 네. 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됐나? 네. 이 정도 하면 이게 뽀글뽀글 아까 올라왔을 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이게 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닐라 빈입니다. 그래. 슈크림 500. 슈크림. 여기 슈크림 500과 초콜릿 80. 슈크림은 한 500g, 그리고 초콜릿 80. 초콜릿 80. 아까 얘기했듯이 초콜릿은 굳이 안 녹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뜨거우니까 같이 넣어서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네. 버터 많이 깜빡했습니다. 버터. 섞이죠? 이거 뭐 초콜릿이라 상관없고 이렇게 버터를 넣고 섞어줍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버터를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 크림하고 카라멜 크림을 만들 겁니다. 채 안 걸르고 끓여도 돼요. 어디 걸려? 아까 끓이시기 전에. 아, 네, 채 걸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요거로 나오더라고요. 네, 거품이. 채에 내려가서 만약에 덩어리가 뭐 가루나 이런 게 뭐 덩어리가 져 있으면 채를 한번 내리셔도 되고요. 굳이 안 내리고 이 거품기로 계속 젖기 때문에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초코크림은 이런 식으로 아까 초콜릿, 슈크림 이렇게 섞으시면 되고, 이렇게 섞으면 이게 뜨겁기 때문에 초콜릿은 저절로 다 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초코 슈크림. 원래 버터는 아까 호화시키실 때 네. 넣은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에. 버터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섞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초코 슈크림은 이렇게 나눠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일단 초코 슈크림을 만들어서 따로 좀 식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캐러멜입니다. 캐러멜은 이제 뭐 연기가 좀 나긴 하는데 보시면 설탕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크림은 설탕이 지금은 100g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생크림 50g. 만들 때 되게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되게 온도가 거의 200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캐러멜이 되게 진하고 맛있는 캐러멜이 됩니다. 근데 설탕을 넣고 끓일 때 젓지 마시고 웬만하면 안 저어주시는 게 좀 더 이게 덩어리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러면 주변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설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슈크림 만들 때 초코 슈크림 그리고 캐러멜 이제 슈크림 만들 때 이 캐러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일부러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녹습니다. 예, 연기가 좀 많이 나죠. 예. 특히 이제 이거를 만들 때 화상 부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뭐 튀거나 뭐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위험한 거니까, 만들고 나면 되게 고소하고 캐러멜이 되게 맛이 괜찮습니다. 시중에 파는 뭐 시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끓이면 온도를 체크를 하시면 거의 한 200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불을 끄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170도까지 더 끓여야 되나, 이게 너무 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러멜은 타야 되니까. 근데 이걸 더 200도가 더 넘어가면 이제 새까만 그 캐러멜은 너무 진한 캐러멜이라서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강불인가요? 그럼 강불. 근데 이게 너무 강불로 하면 옆에가 다 타기 때문에 지금은 불을 껐습니다. 요게 지금 거의 한 200도까지 올라오는 거. 색깔 자체가 예,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제 생크림을 넣을 겁니다. 한 번에 다 부으면 막 넘칩니다. 이게 조금만 붓고 천천히 이제 저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캐러멜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를 싹 다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러멜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큐브 식빵을 할 때 이제 오븐에서 나오면 이제 슈크림을 짜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색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식으면 되게 고소하고 이제 캐러멜의 향도 오래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러멜을 이거 하고 아까 슈크림하고 같이 또 섞어줄 겁니다.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슈크림이 250g 정도면 얘는 한 75g 정도. 그렇게 해서 섞어주면 캐러멜 색깔이 또 되게 이쁘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더 진하게 끓이면 끓일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10도까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끓여버리면 이게 이제 탄맛이 너무 진하니까 그 이상을 끓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제 얘기했어. 이거 다 치워주고 장식하는 거. 그거 초콜릿 장식도 갖다 주고 갖다 줘. 시간이 얼마 안 되나? 그건 뭐야? 시간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담아줘야지. 그냥 채려주면 어떻게 해? 아직. 얼른 담아줘. 식빵 주고, 식빵.
근데 이제 만약에 발효를 시켰을 때 이제 충분한 발효가 안 되면 이렇게 이 각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발효가 돼서 꽉 차야만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발효가 좀 덜 됐을 때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꽉 차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짜면은 올라오나요? 네, 요렇게 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비빔밥 재웠어. 이렇게 해서 이 속을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양을 뭐 얼마나 채워야 되나요? 하면 자기가 이제 뭐 크림을 좋아하시면 더 많이 채우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요 정도만. 이제 보통 이 지금 크림 끓인 양이 요거 10개 정도 양이 딱 나오는 거니까. 발효 완료점은 어떻게 체크해요? 발효 완료점은 잠시만요. 키보드를 하나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고, 그것도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 깍지는 몇 호예요? 깍지? 요거는 지금 804호라고 적혀 있는데, 뭐 804호보다는 804호도 괜찮고, 이거보다 더 조금 더 뾰족한 거 같아. 근데 너무 뾰족하면 건강하기가 힘들고. 발효점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틀에서 3분의 1? 한 요 정도,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높이에 80%면 한 요 정도 높이가 올라오면 됩니다. 한 90%가 되나? 예, 꽉 차려면 한 90%? 80에서 한 90% 정도 높이 정도까지 반죽이 아까 커 올라오면 집어넣어서 이제 뚜껑을 넣고 이제 오븐에다가 이제 구우면, 왜냐하면 반죽 자체도 아까 보셨지만 탄력성이 있고 신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 스프링이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이상 막 꽉 차서 만약에 뚜껑을 넣었을 때는 반죽이 옆으로 많이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80% 정도만 발효를 시켜서 뚜껑을 덮고 오븐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걷어내도 되고 안 걷어내도 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정상이 하시면 되니까. 시간이 이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기가 너무 저희도 좀 많이 이제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하고 시간적인 거를 이제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꼭 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전화를 하시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응업수. 다음에는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원하시면 꼭 댓글을 많이 다시고 꼭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네. 거 빨리 봐. 운업수와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많은 이제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다음에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만약에 또 뵙게 되면 더 좋은 제품으로 한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네.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